청나라 칸을 치려는 남자 이장현. 이 남자의 예상치 못한 전개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 5화 예고편 분석과 가장 인상 깊었던 지난 4화 줄거리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 정리해봤습니다. 인조는 문신 김상헌의 충언대로 명을 중시하고 청을 배척했다가 결국 청나라 군대에 의해 남한산성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 청군의 가짜 인질까지 보냈다가 들켜버리는 바람에 세자까지 인질로 보내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한편 왕의 교서를 받은 능군리 백성들은 남현준을 필두로 의병을 일으키고 이장현의 도움을 받아 무기와 갑주를 얻어 출정합니다. 그러나 장세기 장군에게 합류하자마자 청나라 군의 기습당해 거의 전멸하고 말죠. 이때 전쟁에서 돌아오면 육일체와 혼인하겠다던 공순약이 큰 부상을 당해 죽고 마는데요. 죽기 전 길체가 본인이 아닌 연준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연준이 은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도 기회가 왔던 것이라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숨을 거두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알다시피 길체는 연준의 마음을 돌리고자 공순약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연준 역시 은혜가 아닌 길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죠. 공순약이 눈을 감기 전에 연준에게 이 사실을 다그쳤을 때 그는 부인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처럼 왕을 구하기 위해 나섰던 의병군들이 모조리 참패하자 청군과 함께 용병으로 투입된 몽골군들의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마을 성황당에 모여 은혜와 기도를 드리고 있던 길체는 산등성이의 연기가 피어오르자 장현의 경고를 떠올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장현과 인연이 있었던 송추할배는 아내와 함께 마을을 지키다 몽골군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이 일로 장현은 크게 분노하게 되고 송추할배를 죽인 몽골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장현에게 송추할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송추할배는 장현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송추할배는 장현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는 듯 그를 부를 때마다 항상 도련님이라고 했으니까요. 한편 길체와 은혜는 종종이 방두네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가 오랑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두네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정작 문제는 정말 엉뚱한 곳에서 터졌죠. 길체를 돕기 위해 산비탈을 내려오던 은혜가 그만 오랑캐에게 붙잡혀 겁탈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길체가 장현에게 받은 단도를 꺼내더니 오랑캐를 그대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정말 놀랍고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죠. 이후 은혜와 길체가 오랑캐 시체를 처리한 후 개울가에서 피를 서로 씻어내며 눈물의 대화를 나누는데요. 연인 4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인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경우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잠시 적과 얼굴을 마주했다고 해도 살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마을 어르신의 말을 떠올린 은혜의 처절한 눈물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그 자체였죠. 그럼 잠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이때 길체 연기도 최고였지만 은혜를 연기한 배우 이다인의 얼굴이 하염없이 눈물 범벅이 되며 일그러지는데 그녀의 미친 듯한 연기력만큼은 정말 미워할 수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위기를 탈출한 길체와 은혜는 다시 살기 위해 피난을 떠나는데요. 이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남의 집종인 방두네를 양반집 아씨인 길체가 업고 추운 날씨에도 산등성 눈길을 걷는 장면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이 일로 방두네는 은혜의 몸종이지만 훗날 길체를 더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선 제1검으로 각성한 이장현의 능력치와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능군리 마을로 돌아온 이장현은 송추할배 내외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들을 죽인 오랑캐를 잡기 위해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렙칼 솜씨를 3단 콤보로 보여주죠. 이장현에게 달려들었던 오랑캐 놈들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으니까요. 여기에다 양음의 기막힌 활솜씨 그리고 구잠에 넘치는 파워는
적군들을 압도하며 모두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청나라로 잡혀가던 여자 포로들을 모두 구해낸 이장현 일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한편 오랑캐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가던 길체 일행은 결국 오랑캐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에 길체는 오랑캐의 팔을 물어뜯고 단도로 찔러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그때 검은 안개 사이를 뚫고 화살이 하나 날아오더니 오랑캐의 가슴을 뚫어버리죠. 길체의 목숨이 위태롭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장현 일행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장현은 자신이 구한 여인들이 처음에는 길체 일행인지 몰랐죠. 가까이 다가가고서야 길체를 알아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진 다음 장면에서 사회 최고의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숨이 붙어있던 오랑캐가 장현을 죽이려 하자 길체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으니까요. 그렇게 길체 덕에 오랑캐를 제거한 장현은 한쪽 팔을 다쳐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온통 장현의 귓가에는 길체가 자신을 향해 서방님이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만 맴돌았으니까요. 이에 장현은 씩 웃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길체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죠. 그 순간 길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죠. 자신이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지난 사회는 장현을 연기한 남궁민도 남궁민이지만 3회까지 연기력으로 까이던 길체 역의 안은진 배우가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며 날아오른 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동안 철없고 어울리지 않았던 본래 성격은 온데간데없고 위기마다 강한 생존력을 보여줬으니까요. 특히 이장현이 준 단도로 아기 탯줄 끊고 은혜를 덮치려는 오랑캐 찔러 죽이고 출산한 방두네를 업고 산까지 오르던 길체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체의 고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연인 5회 예고편을 보면 길체는 또다시 장현과 헤어져 피난을 떠나는 걸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길체의 눈빛을 보니 꿈속에서 만난 운명적인 남자가 바로 장현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듯합니다. 즉 인제야 자신의 천생배필이 장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장현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송추할배를 죽인 오랑캐들을 뒤쫓는 것도 모자라 청나라 황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로 발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나라 군대와 또 한 번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죠. 이때 장현은 청나라 군대를 단독으로 돌파하며 적진을 붕괴시켜버리는데 진짜 백만대군 부럽지 않은 조선 제일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정연이 이번만큼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청나라 황제 칸의 군대를 직접 치러 간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